USB라는 이름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의 약자입니다. 아니요, 시리얼 버스라고 해서 아침 식사로 콘플레이크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요. 실제 USB는 1995년에 인텔과 다른 6개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의 아이디어는 컴퓨터 뒤에 있는 모든 케이블을 하나의 포트로 모은다는 것이었어요. 출시된 이래 USB는 10번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생산자들은 새로운 기기와 빠른 기술 속도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더 빠르고 간단해져야 했죠. USB-C 타입은 최신 유형의 USB 케이블입니다. 뒤집어 꽂을 수 있는 단자로 이전의 어느 제품보다 더 높은 전송 속도와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합니다. USB 역설은 사람들이 USB 기기를 연결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제대로 연결하려면 항상 3번은 시도해야 하죠. 상단에 USB 로고가 보이면 올바른 연결 방향일 거예요. 하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현재 350억 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약 4대의 기기에 해당해요. 흥미롭게도 세상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칫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 이하입니다. 이메일은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969년에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공식 생일은 1983년 1월 1일이에요. 1984년에 이메일을 보내려면 컴퓨터와 다이얼식 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넷이라는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이메일 주소는 일련의 숫자와 글자였습니다. 파이어폭스 로고와 브라우저의 이름을 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여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고에 있는 동물은 사실 레서 판다입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이 동물의 별명이에요. 유령 진동 증후군은 휴대폰이 실제로 진동하지 않을 때 진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전화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애플사는 1986년에 의류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애플 컬렉션이었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또한 사상 최초의 애플 시계를 출시했어요. 가정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초당 약 25MB입니다. 이것은 스트리밍이나 고품질 유튜브 비디오 시청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는 충분합니다. 글쎄요, 나사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초당 91GB예요. 나사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느린 속도죠. 우주국은 에너지 사이언스 네트워크의 줄임말인 ESNet을 사용하며 모든 데이터를 제어합니다. 2010년 구글 연구원들은 슈퍼컴퓨터와 특별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루빅스 큐브가 20회 이하의 단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같은 연구 결과 일반 루빅스 큐브의 4300경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0이 무려 18개예요. 그런 중요한 연구에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군요. 평균적으로 컴퓨터 사용자는 1분에 7번 눈을 깜빡입니다. 화면을 볼 때 눈이 훨씬 더 오래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보통 1분에 20번 눈을 깜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거예요.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는 60년대 초에 발명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용 XY 위치 표시기라고 불렸어요. 1968년 워드 프로세싱, 그래픽, 윈도우, 그리고 그 당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발명품은 마우스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이 장치의 끝에 튀어나온 케이블이 쥐꼬리를 연상시켰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초의 사진은 노출에 8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은 르그라의 장에서 본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1826년과 1827년 사이에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노출 시간은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진에서 웃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스팸 메일의 이름은 돼지고기 통조림 제품인 스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70년대 방영되었던 인기 TV쇼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있는 스팸 이메일처럼 계속 등장했죠. 매일 1000억 통 이상의 스팸 메일이 오고 갑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발송된 모든 이메일의 85%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제 받은 편지함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메일의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36%예요. 전송되는 스팸 이메일 1200만 개 중 1개만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돈은 디지털이며 90%가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은행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디지털 거래를 하는 이 모든 일은 컴퓨터 간에 전자화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바코드가 달린 첫 번째 제품은 껌 한 통이었습니다. 바코드가 그렇게 작은 것에도 사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했어요. 노먼 우들랜드는 1952년에 바코드를 발명했어요. 그러나 1974년이 되었어야
바코드가 제품 라벨링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 상품 코드 UPC로 알려진 이 코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됩니다. USB, UPC, USA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AOL의 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비싸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AOL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원래 이름은 백럽이었어요. 나중에 설립자들은 그것을 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을 찾다가 실수로 구글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어요. 구글은 1에 0이 100개 붙은 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철자가 틀린 이름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제 구글이라는 단어는 심지어 사전에도 실렸습니다. 사전상 의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예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1919년 만화 주인공인 바니 구글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진짜 기원일 수도 있어요. 노키아는 휴대전화를 만들기 전에 화장지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1980년대 이 회사는 휴대폰의 최대 생산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휴대전화의 아버지인 마틴 쿠퍼는 1973년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사용한 전화기의 무게는 거의 1kg이었어요. 이 전화기는 10시간 충전 후 30분 동안 통화할 수 있었어요. 당시 모토로라에서 일하던 마틴은 벨 연구소에 있는 경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발명가는 경쟁자들에게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로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남겨진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장의 서명을 남겼어요. 서명에 있는 봉투는 아폴로 발사 날이나 달 착륙 날과 같은 중요한 날짜에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가족들은 우주에서 뭔가 잘못되면 이 서명을 팔 수 있었어요. 최초의 슈퍼컴퓨터라고 여겨지는 CDC 6600은 1964년에 모든 컴퓨터 속도 기록을 깼습니다. 그건 초당 300만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170km 이상의 배선을 가지고 있었고 무게가 5톤이 넘었습니다. 그런 컴퓨터는 10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CDC 7600 모델이 출시되기까지 5년 동안 그 타이틀을 유지했어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화기를 갖게 되기까지는 75년이 걸렸습니다. 라디오는 38년이 걸렸어요. 텔레비전은 단지 13년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은 4년 안에 인기를 끌었어요. 인스타그램이 5천만 명을 돌파하는 데는 단 19개월이 걸렸습니다. 닌텐도는 항상 비디오 게임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게임용 카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18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이 되어서야 비디오 게임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텔레비전 방송은 1926년 1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존 로지 베어드는 두 인형의 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조작했지만 관객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사용한 기술은 구식입니다. 그것은 곧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글의 첫 트윗은 이진법 코드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I'm feeling lucky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GP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는 매일 약 20억 원이 듭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체코 단어 로보타에서 유래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을 로봇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인쇄를 할 때 모든 컴퓨터 글꼴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센츄리, 코딕, 칼리그리, 타임즈 뉴 로만 같은 날씬하고 촘촘한 글꼴을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프린터 잉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임팩트, 웹팅과 같은 두꺼운 글꼴과 비교하면 말이에요. 현재 화성에 있는 화성 탐사선인 인사이트 랜더는 2020년 3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더지라고 불리는 굴착 기기가 화성 토양에 걸렸어요. 그것을 빼내려는 시도에 몇 번 실패하자 나사 엔지니어들은 인사이트에게 로봇 발로 두더지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이 효과가 있었고 마침내 탐사선이 다시 풀려났어요.